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주스 파는 곳, 새로운 곳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실까 하다가 맥주 대신에 주스가 나을 것 같아서, 건강에는 야밤이기도 하니까. 보통 막 주스가 2만동 하거든요, 생과일 주스. 전 설탕을 안 넣어서 먹어요. 근데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교 근처인데 항상 여기에 와서 먹습니다. 네,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항상 저 소개팅 시켜준다고 실제로 여기서 앉아서 먹는 여자 손님들이랑 말 걸어주고 그러세요. 네, 까머나. 네, 땡큐. 여기 수박 주스는 아이고 이렇게 걸고, 예, 다리까지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가보겠습니다. 급할 말이 있어서. 고베 뉴스. 이름 모를 거리이지만 항상 제가 지나치는 곳인데요, 서호나 중심가로 갈 때마다. 근데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친구가 왔을 때 여기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100m 200m를 갔는데 큰일 났다, 잃어버렸다고 돌아가니까 베트남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핸드폰 주인 찾아주려고 상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롱비엔 다리를 가려면은 이 서호를 돌아가야 되는데 하노이를 잘 모를 때는 그 시내 중심에 있는 호안게임이 한강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 서호야말로 하노이 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젊은이들도 이렇게 항상 데이트를 하러 나와 있고요. 약간 이태원하고 한강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하노이는 역시 올드타운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뭐랄까 세련된, 서호에 왔다가도 이런 뭔가 유적지 같은 게 많이 남아있어서 좀 좋습니다. 네, 여기 길 한가운데인데 이제 짬 좀 찼으니까 지금 빨간불이 30초 남아서 헬멧 벗고, 또 언제 다시 인연이 될 줄 모르는 하노이 이렇게 인증샷 찍어주고, 멋지죠? 도시 한복판에서 신호가 바뀔 때가 돼서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헬멧 쓰고. 어때요 여러분? 좀 길이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하노이 감성이에요. 이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을 좁게 지은 이 건물들 보세요. 근데 또 호치민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네, 여기를 라이딩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이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기분 째져요. 이게 진짜 하노이인데 여행객들은 사실 오토바이를 많이 빌리지는 않으니까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게임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 내비가 저를 골목길로 안내를 하는데 원래 안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살짝 느낌이 약간 보스 던전 그런 느낌이야.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가야 되겠죠? 와, 나 이게 맞나 모르겠다. 괜히 객기 부리다가 배터리 나갔어. 짜증나네. 하지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발 쪽에 수동으로 엔진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차면서 배터리가 나갔을 때 걸어주면은, 보이시죠? 탈출하겠습니다. 내비야, 여기 어디야? 웬 밭이 나와. 나 무서워 죽겠네 진짜. 큰일이네. 다리를 찍었더니 다리 아래로 안 내주면 어떡해. 상식적으로 구글 내비야, 어떻게 올라가 이거. 너무 높은데. 큰일 났네. 살았다. 어떤 여성 라이더를 만났는데 다시 저 숲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저기 위에 길이 있네요. 저기 다리인데 10년 감수했다 진짜. 근데 여기 오면은, 이 철길이 얼마나 오래된지는 몰라도 그 파리에 그 탑 있잖아요. 뭐였지? 그거 만든 건축가가 지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녹슨 게 굉장히 고풍스럽고요. 그 역사가 느껴지는데, 이제 일로 쭉 가면은 강과 사람들 건너편에 사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도 연인들이 많이 오는 코스입니다. 출근 시간대는 굉장히 막히는 곳이에요.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무서웠다. 여기 오면은 젊은이들 또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도 많고 연인들도 많아서 무섭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수박 주스
1시간 전에 사는 것 같은데 지금 겨우 마시네요. 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사이가 되긴 했는데 예전에 아는 베트남 친구를 보러 박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딱히 추억도 없고 여행이 망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친구가 말해준 게 있는데, 그 친구는 한국어도 잘하고 지역 특성상 주재원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알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마약에 손을 대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마약이 만만한 마약이 아니라 아이스, 이게 히로뽕이거든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죠. 그 계열 쪽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갈 때까지 갔구나. 외로워도 그쪽 계열 마약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거든요. 뇌의 그런 메커니즘적으로요. 각서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 어학당 소속인 어떤 분이, 정보는 그냥 이 어학당에 다닌다 이 정도로만 아는 분이 마약에 손을 대셨대요. 다낭에 가가지고 마약을 했는지 그게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어디서 뭘 왜 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든지 되고 안 되는 동남아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베트남은 결이 살짝 다른 게 공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가 공산당이잖아요.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지만은 공적인 부분에서 위법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어학당에서도 할 거 다 하고 비자를 거절당한 사태가 발생했고요. 오늘 저를 포함한 비슷한 시기에 오신 분들이 비자를 연장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안 그러는데 청년부터 노인 가릴 거 없이 다 가가지고 취조를 당했어요. 어떤 저희를 가지고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말을 어느 정도 맞추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가서 얘기를 했고, 풀려났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어쨌든 풀려났습니다. 이게 학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뒷수습을 하느라 지금 며칠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보증까지 서가면서 베트남에서의 체류를 책임지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겠죠? 진짜 기분이 좆같지만 주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건 없고요. 그냥 나도 베트남 생활을 온전히 즐기려면은 처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정 행동이 그 중에서도 약간 위법 행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베트남 생활을 하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상황이 꼬인 게, 비자를 받더라도 바로 6개월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달간의 임시 비자를 통해서 동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공안 쪽도 문제가 더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면허가 사실 관습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렇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합니다만은 이게 또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고, 상황이 상황인지라서 베트남 생활 쫑날 수도 있으니까 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파 여행을 가려면은 지금 비자가 발급이 안 되니까 갱신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파 여행 제가 공지드린 대로 바로 못 가고 미루어야 한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은 대본 리딩을 하고 있어서 말투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약간 어메이징한 베트남 생활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안이 이제 계속 들쑤시니까 여러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만 잘못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뭐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고 제 비자가 학생 비자로 온 거잖아요. 근데 대사관에서 이거를 발급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학원 선생님들도 몰랐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상용 비자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신청했을 때 어학당도 그렇고 뭐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책임 소지가 되게 애매해져가지고 베트남 내에 체류를 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비자가 학생 비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비즈니스 비자로 6개월을 지내왔잖아요. 이 비자는 꼭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이전에도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지에 있어서 화났던 적이 있는데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베트남에서 생활할 거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누적이 되고 씩씩거리면서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어학당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누누이 영상에서 비춰지는 제 모습은 하하호호 그냥 좋은 모습들만 담은 거고, 실제로는 살짝 인성이 터졌습니다. 되게 참을성도 없고 성격이 약간 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쨌든 저는 비자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나름대로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비자가 사실 학생 비자가 아니고 잘못됐다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대사관 잘못이지만은 크로스 체킹을 안 하는 어학당 잘못도 있고, 제가 정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서라도 화가 나는데 이거를 제가 대사관에 따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 스케이프고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희생양을. 그래서 어학당 잘못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못된 심보로 찾아갔죠. 근데 씩씩거리면서 갔다가 또 선생님이 저같이 진상인 학생을 상대해본 연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서로의 잘못이 아닌 걸로 판단이 섰고요. 근데 또 고맙게도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주셔서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도 격앙된 태도로 컴플레인 한 점을 사과를 했습니다. 베트남 생활 길게 할 건데 굳이 안 좋은 감정, 특히 어학당에서 만들어봤자 좋은 거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점은 이 선생님들이 책임 소재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표하는 선에서 비행기 표나 비자 부분은 감당을 해주시긴 했는데 금액을 밝힐 수는 없고 제 기준에는 충분했기 때문에 좀 화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아꼈는데 여기 다 나가게 생겼어요. 아껴서 똥 된다니까요. 근데 저도 진짜 정신 나간 놈인 게 타이 반 자이 반으로 한국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니까 솔직히 기뻐가지고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학원에서는 온갖 심각한 척 피해자인 척 다 해놓고서 이 심보가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베트남이 한국하고 가깝더라도 해외 생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한국 한 번은 가줘야 되거든요. 충전해주러. 어쩔 수 없이 해외는 해외입니다. 그래서 기뻤던 거고, 아무래도 좀 저예산으로 돈을 아끼면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가는 거는 포기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베트남에서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되네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냥 저는 지금 할머니가 해주는 기름진 오므라이스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늘 배고팠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 가서 10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족들이랑 지내면서 집에서 게임 좀 하고 카페 가끔 가고 그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노트북이 문서용 노트북이에요. 맥북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한 제 게으름이고 잘못인 건 인정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막 달고 인코딩 하는 데만 막 진짜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이게 너무 영상 하나하나마다 힘들어서 이제는 그래도 6개월이 지났고 구독자도 유의미한 숫자를 모은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가서 새 거는 아니고 중고 노트북을 좋은 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카페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또 꼴에. 예, 그래서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은 베트남이 특히 하노이가 한국하고 가까운 점, 그래서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위안이 됩니다. 영상은 아마 안 밀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찍은 게 영상 양은 그래도 맞춰놓고 가려고 하거든요. 조회수는 낮아지겠죠.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한국 가서도 계속 영상이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독한 베트남 참 부족한데 봐주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한국에서 풀 충전하고 베트남에서 한번 대신 신나게 고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쁜 짓을 할 거면은 좀 걸리지 않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멋진 롱비엔 풍경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광량이 부족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소파 삼아서 앉아가지고 이 야경을 보면서 수박 주스 한 잔 빨면은 뭐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다 커플이에요. 나만 혼자야.